안녕하세요. 송은영입니다. 저희 군무원 기출문제 지금 출제 포인트 좀 잡기 위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 어떤 그런 분석을 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군무원 문제는 어문 규정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어문 규정을 좀 낱낱이 파트별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 보면서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 보면은 지금 반복되는 출제 유형이 계속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포인트는 꼭 챙기고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지금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2016년 군무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말과 준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준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쌀입이야라고 할 때 요 이모음이 딱 이렇게 탈락을 해요. 그러면 이 비읍이 여기 가서 박히죠. 그럼 쌀입이 돼요. 그럼 받침 있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격조사 야가 아니라 아가씨여서 쌀이바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쌀입이는 빗자루를 말해요. 빗자루. 그래서 빗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빗자루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직접적으로 어문 규정 예로 들어가 있는 예에 비해서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우리가 준말의 형태에 직접적으로 예문으로 확 들어가 있는 아이잖아요. 얘가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아니라. 그리고 2번도 이제 비행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얘는 지금 줄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억이 어디 갔어요? 기억이 없어진 형태예요. 얘는 형태상 되는데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거고 얘는 형태상 아예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기러기야에서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작년 군무원 2019년 2차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똑같이 나왔던 게 진짜 평행이론으로 왔죠. 우리 이가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억이 지금 여기 가서 박혔어요. 그래서 기러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러가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문 규정이 나와 있는 예문이고 지금 두 번째 정도 보이고 있죠. 저희 군무원에서만. 그래서 기러기는 단어의 끝모음이 이가 줄고 남은 점 기억을 아범절의 받침으로 적은 기력으로 줄였을 수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러가가 맞고요. 그리고 쓰레기야에서는 지금 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가 줄어지고 여기가 기억이 바뀌고 그러면 야가 아니라 아가 이제 바뀐다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쓰레가라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준말의 형태를 우리가 쌀이바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접근 기준은 얘는 직접적으로 예문에 나와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제 보시면은 어법에 맞게 쓴 문장은 무엇인가 2016년 군무원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창훈이는 이번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족스럽다가 기본형이죠. 만족스럽다가 바로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다 대신에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은이 오고 있어요. 은. 그래서 모음어미가 올 때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비읍이 비읍 불규칙 용언이 오나 우로 바뀐다고 했는데 오로 바뀌는 것은 세상에 딱 두 가지죠. 곱다, 돕다.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운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은이 와서 박히면은 만족스러운 이렇게 돼요.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운. 그래서 지금 만족스러운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틀린 표기고요. 반드시 만족스러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게 쓰지 못했고요. 이번에 할아버지께서는 어제보다 팔이 덜 아픈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강조한 그런 문장인데요. 여러분 일단 앞에 깨서가 왔다라는 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체를 높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라는 거예요. 주체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지금 뒤에 서술어를 그쵸 높임의 형태로 바꿔주지 않으면 얘는 비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라는 주체 높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아프다라는 표현에 아프시다 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의 시는 뭐다? 필수다라는 거죠. 게다가 깨서라는 그쵸 주체 높임의 의도를 밝힌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비문이 됩니다. 3번을 같이 갈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활짝 개인 할 때 여러분 얘는 그냥 안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게다 이제 피동형으로 게이다가 온 건데 우리가 날씨와 같은 것들은 피동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겐이 맞아요. 겐은 틀립니다. 그냥 개인은 안 된다. 겐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겐이 맞는 표현이고요. 게다가 맞는 표현이죠.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게다이므로 여러분 겐이 맞는 표현입니다.
달걀을 서서히 온천에 익힌 후 껍데기를 벗겨서 간장에 찍어 먹는다. 어우, 맛있겠다 싶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껍데기라고 나와 있는데 껍데기와 껍질 사이도 많이 언급이 됐던 포인트였습니다. 껍질은 단단하지 않은 물질의 겉을 감싸고 있는 질긴 부분을 말하고요. 그리고 껍데기는 물질의 겉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가리킴으로 달걀 껍데기가 맞죠. 우리 그 귤 껍질이라고 해요. 귤 껍데기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단단하지 않은 물질의 겉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귤 껍질이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조개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조개 껍데기. 그리고 달걀 껍데기가 맞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13번 갈게요. 15년 군문 기출보건이고요. 우리 맞춤법이 틀린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본형이 뭐죠? 아니 꼽다예요. 아니 꼽다. 지금 다 대신에 우리 어라는 모음어미가 올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읍불규칙 용언 활용이 진행돼서 얘가 우가 돼요. 그러면 아니 꼬 워가 되죠. 맞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는 것을 허락이라고 하고 청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을 승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려고 했는데 잘못 밑줄을 그었어요. 지금 보시면 허락이라는 거는 청하는 일을 그래 너 그거 해도 돼요. 그거 해도 돼. 그리고 승낙이라는 것은 그걸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록 들어주는 것을 허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하는 바를 그냥 들어주는 것을 바로 승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과 승낙이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딱 볼 때는 뭐 똑같은 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도록 하게 해주는 거. 그래 너 오늘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10시까지 들어와도 돼 라고 하는 것은 허락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 숙제 좀 뭐 여기까지 해주겠니? 라고 할 때 응 하고 자기가 직접 해주는 것은 승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허락과 승낙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골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가지런히 놓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거센 소리가 있을 때는 절대로 사이시오 못 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가지런히 놓았다라고 해서 지금 낚시도 고유어고 대도 고유어고요. 게다가 우란이에요. 우란. 울림소리와 안 울림 매사소리가 만나고 게다가 얘가 지금 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낚싯대 사이소리 현상이 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그리고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고 앞말에 받침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주어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얘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이제 풀이를 했던 건데 조카는 번번이 나를 화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번번이라는 거는 어떤 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첩어, 그쵸? 첩어 다음에는 우리가 이를 붙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가 맞습니다. 14번 같이 갈게요. 우리 2014년 군문 보건 문제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한글 맞춤법 문제 지금 모아보고 있습니다. 언니는 패션 관련 기사를 달달이 스크랩해 두었다라고 해서 달 플러스 달인데 우리가 앞에 단어가 합성되거나 파생되는 과정에서 이제 앞말에 리을이 있고요. 그리고 뒷말이 나도 살자라고 했어요. 나도 살자. 나도 살자 하지만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은 죽고 죽을 각오로 하면 산다. 뭐 그런 거. 그래서 나도 살자 하는데 얘가 죽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시옷, 지읒으로 나타나는 말이 오면은 이 리을이 탈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을이 탈락해서 다다리가 되겠습니다. 다다리. 그래서 다다리로 적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 재산이 붙는 상상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시옷 받침에 붙다는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요즘 그렇게 손이 붙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는 요 시옷 붙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귿 붙다는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를 뜻하므로 그래서 재산이 붙다가 맞죠. 그래서 디귿 받침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그러면 라면이 붙다는 기본형이 무엇일까요? 라면이 붙다. 우리가 라면이 뿔타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 틀린 표기죠. 라면이 그렇죠. 붙다가 맞죠. 라면이 붙다. 그리고 얘는 디귿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모음어미가 오면은 라면이 불어 맛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을 볼게요. 오랜만에 본 조카의 얼굴이 너무 하얗다가 기본형. 그쵸? 하얗다가 기본형이죠. 지금 다 대신에 모음어미가 뭐 어나 아가 왔다고 칩시다. 뭐 아가 왔다라고 칠까요? 그러면 얘가 히읗불규칙 활용이 나타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 무조건. 어간 히읗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얘가 어든지 아든지 간에 얘가 이로 처리가 됩니다. 이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하예서가 되는 거죠. 하예서. 지금 얘가 어서가 왔네요. 지금 서가 있는 것을 보니까는 어가 아니라 어서가 온 맥락이에요. 어미 어서가 와서 지금 모음어미가 와서 지금 히읗 없어지고 얘가 어가 이로 처리가 돼서 하예서가 되겠어요. 하예서. 그럼 여러분 퍼러타의 다 대신에
우리가 어서가 온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히읗 없어지고 어가 이가 되고 그래서 펄에서 펄에서가 되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시겠죠? 히읗 불규칙 활용이 어떤 식으로 알맞게 진행돼서 알맞게 표기가 되었는지를 묻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의 내내 이마에 잘다랗게 잡힌 주름을 신경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다해서 나온 말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어가 파생되거나 합생되는 과정에서 리을이 뭐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이 디귿으로 바뀐 형태들은 디귿을 밝혀 표기를 하는 거다. 디귿을 밝혀 표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잘의 원형이 맞긴 맞지만 우리가 다라타와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귿으로 지금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디귿을 밝혀 적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가 나는 것은 그냥 디귿으로 적는다는 규칙에 따라서 잣다라타가 되겠습니다. 숟가락도 그러하죠. 숟가락. 그리고 풋소. 풋소도 그러하고. 그리고 뭐 삼진날도 그러하고. 삼진날도 그러하고. 굉장히 많아요. 이와 같은 모든 표현들이 모두 리을이 그제 디귿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디귿을 밝혀 표기하는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그는 부지런함으로 평판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부지런함으로 평판이 좋다. 이건 이유와 원인이죠. 이유나 원인의 맥락이 오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 무로라는 어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로라는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가야죠.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나 원인의 맥락으로 이어질 때는 우리가 이유나 원인의 연결음이 무로가 오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문함으로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업무를 보기 어려운 이유와 원인이 아이들이 자꾸 방문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무로라는 연결음이 들어가는 형태 맞고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우리 상대팀의 선수들이 막강함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원인과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막강함으로 해서 무로라는 연결어미가 들어가도록 지금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4번에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일하다에서 다 대신에 지금 무로가 왔는데 지금 얘가 열심히 일함으로 원인, 이와 같은 원인으로 성취감을 느낀다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수단, 이와 같은 어떤 도구 이렇게 일을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취감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갈 때는 얘를 명사형의 어미 일하다에서 미음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의로라는 수단과 도구의 그런 조사가 오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수단과 도구죠. 그와 같은 수단과 그와 같은 도구의 역할로 이와 같이 성취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답 잘 정리할 수 있었고요. 16번입니다.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 1번부터 보시면은 시금치국은 맞아요. 여러분 시금치국은 우리가 우란으로 살술 현상이 나는 거고요. 마침 앞말에 받침이 없으므로 고유어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시옷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듬뿍이죠. 듬뿍. 그쵸? 듬뿍 담뿍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별다른 게 없어요. 듬뿍 담뿍은 그냥 된소리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된소리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펐다에서는 지금 우불규칙 활용이죠. 기본형이 푸다인데 여기에 어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몸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우가 탈락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틀렸죠. 듬뿍이 맞아요. 맞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 2번도 여러분 된소리 납니까? 된소리 나죠. 헬쓱하다 납니다. 그래서 헬쓱하다가 맞아요. 헬쓱하다. 그래서 얘도 틀린 표기가 있고요. 밤새는 맞고. 그래서 3번에 금시의 준말이 바로 금세잖아요. 그리고 법석 친해져서 모두 맞아요. 여러분 법석 같은 경우는 얘가 된소리가 나죠. 올바르게 발음을 하면은 우리가 법석이 됩니다. 하지만 기역과 비읍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표기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티 들을 때 막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막 가방 사는 된장남, 된장녀는 되지 말자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가방, 된 X, 기역, 비읍을 끝소리로 가질 때 나타나는 된소리는 표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방 된 X, 암기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쟤는 된 소리가 나지만 저렇게 예사 소리를 표기하는 것이 맞는 거. 그 다음 동치미국 할 때 고유어, 고유어가 결합하고 있고요. 우란이잖아요. 울림소리로 끝났고 안울 매사소리. 게다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이고 발음도 실제 동치미국으로 납니다. 그래서 사이시오 넣어주어야 하고요. 얘는 쌉쌀하다가 맞아요. 선생님 비읍 다음에 나왔는데 얘는 왜 된소리가 난다고 된소리 표기해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규정을 이기는 규정이 바로 뭐죠? 그렇죠? 우리가 겹쳐나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쌉쌀하다, 완전하게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음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겹쳐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 소리로 지금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아요. 정답 3번입니다. 17번 갈게요. 사전등재 순으로 배열한 것은 무엇인가? 사전등재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공무원 쪽도 그렇고 공무원 쪽도 그렇고 이제 많이는 요즘 안 나와요. 왜냐면 사전을 직접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찍는 시대지. 하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여러분 얘네들은 주로 이제 자음은 똑같이 동일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음이 문제인데 모음 21개를 다 쓰자니 힘듭니다. 그래서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렇게 10개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 얘가 5 더하기 아죠. 얘는 5 더하기 아 더하기 2예요. 쪼개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5 더하기 아 더하기 2고요. 얘는 5 더하기 2예요. 그럼 맨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그죠? 5 다음에 아가 오기 때문에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 5 더하기 아 더하기 2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음자를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얘는 기억이고 얘는 쌍기억이다. 그럼 얘가 2번째, 얘가 3번째, 그 다음에 2가 가장 마지막에 오죠. 그래서 5 다음에 2가 가장 마지막에 오는 형태가 4번째. 해서 우리가 자음은 거의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 10개를 늘어놓아 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해당되는 녀석들을 껴줘서 우리가 등재 순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있네요. 그렇죠? 얘를 못 봤어요. 얘가 5번째. 5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갈게요. 우리 밑줄진 단어 중 표기해받지 않는 단어들로 묶인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예요. 하다. 그래서 하다가 붙는 말은 뭐라고 했다? 희가 붙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기억으로 끝나는 말 중에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뭐 삐죽이, 뭐 납작이, 뭐 큼직이, 끔찍이, 뭐 축축이, 수북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느지기는 느직 하다가 결합될 수 있고요. 시옷으로 끝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틀린 게 있는데 후덕덕이 아니라 여러분 후닥닥이에요. 후닥닥. 갑자기 마구 뛰거나 몸을 일으키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는 후닥닥이고요. 그리고 흔히 뭐 일수 그러기 마련이다 라고 할 때 흔히를 의미할 때는 얘가 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닥닥 일수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변변치 대척하는 에서는 우리가 변변하다잖아요. 이거 또 나왔다. 그쵸? 하다 보이고요. 울림소리 보입니다. 우라일 때는 거센 소리 표기 가능하기 때문에 우라거성의 규칙에 의해서 변변치 맞고요. 그리고 대척하는도 맞습니다. 두말 없이 근접지, 그쵸? 근접하다인데 얘가 울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접지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후닥닥이 후덕덕으로 드러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 갈게요. 와, 준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한글 맞춤법 표기에서 저쪽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포인트는 뭐니 해도 울, 하, 거, 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울하거성입니다. 성실하지 않다에서는 하다가 오고 그리고 울림소리가 왔어요. 울하의 조건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거센 소리로 줄어져야겠죠. 그래서 성실, 찬타로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얘는 하다가 왔다. 근데 기억으로 와서 얘가 울림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 잔타로 가는 것이 맞고요. 얘가 틀리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얘는 하다가 왔다, 울림소리 왔다, 우라. 그래서 거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고요. 하다 왔다, 울림소리 왔다, 우라. 그래서 거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20번까지 볼 건데요. 우리 어법에 맞는 문장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출근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일찍 자체가 부사잖아요. 일찍 자체가 부사인데 그 부사에 접사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이서방 이야기라고 해서 첩 있는 서방이 부하지 않다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거기서 부가 이거였잖아요. 이런 부사에 접사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해 준다라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가 맞아요. 일찍이. 일찍이가 맞고요.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
끝내게 되었다. 어떤 수단과 어떤 재료로서 전쟁을 끝내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 도구의 의미죠. 피로써가 맞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할머니는 명절마다 을의 손주들의 선물을 사 놓으신다라고 했어요. 지금 할머니는 명절마다 을에도 표기가 맞고 을어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을어이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었고 손자가 아니라 손주라고 쓴 표현도 괜찮고 뭐 실제 손자라면 뭐 손자라고 써도 되고요. 선물을 사 놓으신다 다 괜찮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을 보시면은 이게 말로만 듣던 상자인 것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요는 여러분 보조사예요. 보조사. 그러면 얘가 뭐냐면 뭐가 없는 형태냐면은 지금 어미가 없는 형태입니다. 우리말에서 어미는 절대 생략이 불가합니다. 어미는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결어미로 가능한 것이 오가 들어가야 되죠. 요는 안 돼요. 그래서 오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가 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연결어미죠. 그녀는 나에게 뭐 부모요. 친구요, 뭐 연인이었다라고 할 때 요가 연결어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종결어미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얘도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금 수문학성도 이제 보셨는데 한글 맞춤법에서 어떤 포인트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 흐름을 또 잡아놓고 나니까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한글 맞춤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때 어느 부분에 내가 포인트를 두고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서 꾹꾹 담아야 하는지가 보다 명백해지셨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영상 활용하셔가지고 한글 맞춤법 잘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수업하느라 좀 바쁜 상황인데도 계속 한번 볼게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서 저희 군무원 쪽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